왜곡된 한국 고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2-6편 2-6편 해명태자와 무율태자. 이번 편은 아프 강의와 중복된 것이 있지만 전편을 듣지 않으면 제가 아프 내용을 보충 설명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와 역사 2편 도절태자, 2-2편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유리왕의 아들들, 2-3편 도절태자의 여동생은 고구려의 왕비족인가 편에서 상당 부분 설명이 이루어졌으니 참고 바라며, 여기서는 해명태자와 무율태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검색이 안 된다면 구독을 누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2대왕 유리왕에게는 세 번의 후계자 태자 교체가 있었습니다. 도절태자, 해명태자, 그리고 자살한 왕자들, 그리고 무율이 동궁의 지위를 이어 대무신앙의 자리에 오릅니다. 도절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리왕의 아들들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정사조선전에서 언급한 왕비족이라는 배우자들 사이에 아들을 낳아야 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좌는 남당유고 고구려기, 우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입니다. 해명태자가 황룡왕의 화를 부러뜨린 것이 유리왕이 아들에게 죽음을 내린 계기가 된 것이나 부가적으로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명이 오이의 화를 부러뜨림은 이때 유리왕이 원조의 마한정벌을 돕고 있었는데 교묘하게 방해하여 부왕의 뜻을 꺾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관이 내용을 왜곡하여 황룡국이 고구려의 속국임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좌는 남당유고 백제기, 우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입니다. 소선호가 싫어했던 유리왕의 여인들인데 그 아들들은 유리왕의 후계자 경쟁에서 감점을 받고 주문과 닮은 점은 가점을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사는 해명태자의 자살 사건과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도조태자의 사망 당시 나이가 24살이니 출생연도는 BC 16년입니다. 송화가 죽은 것이 BC 17년인데 죽은 자매의 아들을 해명의 어머니 송우가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명보다 연상임에도 망령대의 선족, 북부여 선종이라며 세력을 모으고 자신의 실력을 과장한 외조부 송양과 같은 행동을 하여 해명에게 밀려났고 송우의 친아들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실력을 키워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라는 망공주의 조언은 적절했다고 여겨집니다. 좌는 남당유고 고구려기의 기사입니다. 무율이 10살 때 서기 13년 진공주와 혼인했는데 이는 다른 말로 동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해명태자와 도조태자가 사망한 서기 8년 이후로 진공주 남편이 유리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동궁이 되고자 하는 유리왕의 아들들 중에 진공주와 사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무율은 이 때문에 진공주의 행실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무율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진공주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했지만 보위에 오른 후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진공주로 인해 무율은 왕위를 얻었지만 이제 와서 버린 것입니다. 좌는 남당류고 우는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서기 13년 무율이 10살 때 진공주와 정혼했으니 진공주는 더 이상 넘봐서는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쫓아다니고 좋아했던 해술은 결국 자살에 이릅니다. 나이 어린 동생에게 동궁의 지위를 뺏겼으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해술은 소손호가 싫어했던 화씨소생이라 감점을 받고 있었고 주몽 덕후인 원조의 눈에 들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공주 후견인은 외삼촌인 원조였습니다. 진공주가 BC 18년생이므로 대해를 낳은 해 나이가 47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후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공주에 대한 대무신앙의 의처증이 있긴 했지만 대해를 동궁에서 밀어내는 것은 왕의 권력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54년 7월에 대무신앙의 적자인 대해가 죽었는데 자세한 사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동이 동궁의 자리를 욕심낸 것은 대해의 죽음 이후이므로 따라서 낙랑국 멸망 시기도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태자의 죽음으로 인한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은 해우를 제외하면 순위가 없습니다. 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호동태자를 넣는다면 남당유고를 기준으로 제사태자와 순위가 동일합니다. 호동을 동궁으로 세운다면 오후가 비가 되어야 합니다. 해색주도 오후를 비로 세웁니다. 작태자는 낙랑국 시기의 외손자입니다. 유리왕에게 쫓겨난 제사는 작태자의 이모부입니다. 작태자의 비는 현공주인데 최리 부부가 현공주 자녀라면 최리의 딸을 비로 세워 호동이 대무신앙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리의 딸이 사망했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오후를 동궁비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와 호동태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사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 사라진 두 번째 왕입니다. 제사는 신명선제라고 하는데 광개토 대왕 때 국조왕으로 봉해졌습니다. 신명선제 때 처음으로 고구려가 자신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자기가 자기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사가 바르게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건 사람입니다. 당대의 것이라도 왜곡이 존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